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호제도 단증업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 대상이 일반 상표가 아니라 비전형적인 거 형태들 아니면 뭐 비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이시는 게 입체 상표입니다. 근데 입체 상표 하기 전에 원래 색채 상표가 있어요. 근데 색채는 제가 뭐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그림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참조 자료에 넣었는데, 자, 색채 상표는 원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광의의 넓은 의미의 색채 상표라는 게 있고요. 협의의 색채 상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의 상표, 요게 이제 비전형 상표예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자, 요거는 기호라든지 문자, 도형 이런 애들이 색상과 결합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색상, 일반적인 상표들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채 상표 중에 비전형 상표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 상표예요. 그냥 일반 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비전형 상표에서 말하는 협의의 색채 상표라는 건 뭐냐? 색채로만 이루어졌거나 기호나 문자가 없어요. 그냥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색채의 조합으로 된 경우.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낸다고 한다잖아요. 신청하는 걸 출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출원서에 뭐 보통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게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표 파일을 넣는 이제 구간이 있습니다. 원래 8cm, 8cm. 자, 그러면 여기를 파란색으로 쫙 채웠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색채 상표입니다. 협의의 색채 상표. 파란색으로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도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색채 상표. 이런 게 색채 상표예요. 아니면은 뭐 색채를 파란색 넣고 뭐 노란색도 넣었다. 색채로만 됐어요. 뭐 도형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협의의 색채 상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등록받기가 좀 어렵긴 해요. 뭐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특유한 제도, 특유한 보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 상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제한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협의에, 제가 말하는 색채 상표는 뭐 좀 비전형적인 색채 상표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색채나 색채의 조합. 자, 그 다음에 입체 상표로 가겠습니다. 입체 상표. 진짜 입체 상표는 뭐 설명할 것도 없겠죠. 자, 이런 입체적인 형상이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예전에 나왔는데 2년 전인가 비아그라, 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된 거. 자, 이런 것들 형태가 입체적인 형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입체 상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형상을 나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상표로 등록받으면 입체 상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호 문자하고 좀 틀리게 입체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입체 상표를 또 별도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 상표도 시험에도 요즘에 한 3, 4년 전에 되게 중요하게 나왔었어요. 2차 회 때. 그러니까 나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이런 특유한 보호 대상이 되는 애들은 특징적인 걸 정리하는 게 항상 핵심이다. 예. 어렵진 않죠. 자, 근데 홀로그램 동작 상표는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거 홀로그램은 뭔지 아실 거예요.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변하는 거, 홀로그램.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홀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공부할 때 됐으니까 2000년대 중반에.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보시면 이게 움직이죠. 동작 상표입니다. 동작 상표. 그러면 얘네들은 자, 상표를 딱 요거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지금 따로따로 해가지고요. 여러 장을 내셔야 돼요. 5장 이내로.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 개가 돼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다른 나라 건데, 자, 요거는 움직이는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개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견본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동작 상표를 보호하거든요. 항상 이런 것들은 그런 거 말고는 특징적인 약간 보호 대상이 특이한 거 말고는 일반 상표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홀로그램 동작 상표는 뭐 별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인가요? 그때 되게 뭐
16년도인가? 요게 이제 위치 상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인정이 안 되던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있었어요. 유럽이나. 그러다가 이게 막 엄청난 판례가 나왔었어요. 요 판례인데 아디다스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전원합의체 판례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그런 판례에서 전원합의체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판례가 나와서 바로 시험 작년에 그 바로 다음에인가 시험에 나왔어요. 판례가 나와서. 자, 이런 것들은 자, 위치 상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품의 특정 위치에 표시가 됨으로써 상표를 나타내는 거. 자, 이거는 옆구리에 표시를 했죠. 자, 이런 것들은 밑바닥, 이런 것들은 뭐 구두 뒷굽 부분, 신발의 뒷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특정 위치에 결합해서 상표로 나타내는 거. 이걸 이제 포지션 마크 또는 위치 상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시험에 뭐 나오기는 좀 그렇지만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온 적이 있는, 근데 특징적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특정 위치에 표시되거나 부착돼서 나타내는 상표를 말한다. 이거를 이제 위치 상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는 않죠. 대신 이제 그런 뭔가 우리가 특유한 제도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게 뭔지가 그런 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려면 일반 상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등록 요건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우선 잘 정리가 돼 있어야지 요 나중에 요걸 딱 보면 되게 쉬워요. 특징적인 부분만 딱 보이거든요. 대부분 일반적인 상표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또 이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실제 솔직히 지금 보시는 것도 인터넷 뭐 동영상 강의를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대한 활용이 되게 많죠. 당연히. 인터넷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논점, 그래서 뭐 상거래가 있게 되면 쇼핑몰, 그 다음에 도메인, 이런 것들이 솔직히 제일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치고는 시험에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도메인도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리려는 게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하게 되면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다가 어떤 키워드를 넣게 되죠. 뭐 윤영근 변리사 치면 뭐 저 막 제 인물 등록이 나와 있고 뭐 제 블로그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상표를 치면 뭐 루이비통 치면 루이비통에 관련된 게 쭉 나오죠. 자, 이걸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이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검색을 하기 위해선 네이버가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버는데 키워드를 얼마어치만 사면 여기 맨 처음에 뜨게 하는 거죠. 뭐 파워링크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는 돈 주고 한 거거든요. 돈을 많이 낼수록 위에 올라가죠. 그죠? 그런 것들이 키워드 검색 광고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 광고가 최근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인터넷에 관련된 건 이제 뭐 같이 나올 때. 요게 이제 항상 특A예요. 요게 판례가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인터넷과 관련된 논점들이 많아요. 도메인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키워드 검색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에는 제가 도메인 네임 및 인터넷 관련 해가지고 143페이지. 그래서 뭐 도메인 네임이나 이런 것들도 상표와 문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상표를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 제가 뭐 상품이 의류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놨다. 근데 을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도메인을. 자, 그러면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도메인을 써요. 근데 도메인을 가보니까 도메인 내용엔 별게 없어. 아직 도메인만 있어. 뭐 아직 뭐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해는 아닐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의류를 판매해. 근데 여기는 이제 B라는 상표를 막 쓰고 있습니다. A라는 건 쓰지 않고 A는 그냥 도메인 네임이고요.
도메인 네임 뭐 후이즈 뭐 이런 거에서 도메인 등록 받을 수 있잖아요. 도메인 등록은 똑같은 것만 쓰면 그냥 등록돼요. 한 글자만 틀려도 그냥 등록이 되거든요. 상표 등록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엔 침해냐 아니냐? 참 애매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도메인 논점이에요. 여기 이제 판례가 좀 몇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독특한 판례다 보니까 시험에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논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우리 상표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막 아는 척 하겠죠. 예를 들면 누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러면 도메인 네임이나 상표와의 문제, 쇼핑몰 이름, 다 이런 게 상표와 관련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쇼핑몰 같은데 뭐 그런 뭐 카페24, 그다음에 고도몰, 고도 아카데미 이런 데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쇼핑몰에 관련해서 특히 상표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작권과 그다음에 디자인 보호법, 뭐 상표법하고 저작권이 제일 중요해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상표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죠. 그냥 무작정 뭐 쇼핑몰 운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슈도 많고요. 그럴 때 어떤 게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핵심이 아닌데 당연히 이슈가 많이 되는 거에 비해서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항상 잠재적인 이제 후보군이죠. 기출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도메인.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가 이제 판례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올 만한 게 키워드 검색 광고다. 보시겠습니다. 자, 갑이 원래 VSP라고 등록을 받아놨어요. 근데 이게 뭐 전압 뭐 승합 방지하는 거, 갑자기 전압이 오르거나 이런 것들, 전압 안정장치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VSP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말 그대로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원래는 다음에서 있습니다. 다음 그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 그 VSP라는 걸 사서 VSP라는 걸 검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떠요. VSP, NTC 뭐 이런 내용이 쭉 뜹니다. 그고요. 여기 링크를 누르면 자기 원래 홈페이지가 나와요. 뭐 디프리, 논트리 뭐 이상한 게 나오면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갑이 저 그런 키워드 검색에 대한 이런 거 문제가 있어 보이네 라고 해서 권리범위행위 심판을 청구합니다. 이게 얘가 괴롭히니까 이제 을이 자기는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이라고 했죠. 사용자가 걸리지 않다 하는 걸 소극적 권리범위행위 심판. 그랬더니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판례가 키워드 검색 광고가 어떤 출처 표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상표로서 어떤 사용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되게 중요한 게 출처 표시 기능을 하냐 이거잖아요. 나름의 어떤 상품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건 출처 표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 키워드로서 검색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으로 보게 됩니다. 대신 여기 뭐 여기서 링크가 돼서 딴 데로 가는 요 부분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 사용으로 보게 된 거죠. 이것을. 그래서 상표 사용이 논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권리범위행위 심판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봐야 되느냐 키워드가 출처 표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확인해 준 판례입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이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범위행위 심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심판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권리범위행위 심판 같은 거 논점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키워드 검색 광고로서 상표 사용도 물어볼 수 있고, 뭐 상표 유사,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침해 논점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렇게 뭐 어떤 도메인과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통 2차 시험용으로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항상 만들어서 내고 있어요.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간. 예. 이거 잘 해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뭐 도메인, 쇼핑몰, 그렇죠? 분명히 상표와 관련성이 높은데, 그 다음에 키워드 검색 광고 이런 것들은 되게 인터넷 쪽에 관련돼서 논점이 많은데 그거 치고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출제위원이 이제 요거 한번 내고 싶어 이슈에 딱 꽂히면 이제 내는 거거든요. 항상 나올 수 있는 건데 안 나오니까 자꾸 좀 등한시하기도 하세요. 공부하실 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되잖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이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러면 쇼핑몰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렇죠? 도메인 이런 것들 뭔가 사업하면 도메인 홈페이지 없는 사람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인터넷 뭐 도메인 그다음에 뭐 키워드 검색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도 맨 마지막에서 설명드린 거지만 이것도 상표에서 침해 뭐 상표 사용 이런 것들 앞에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할 때 잘 정리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우리가 5일차 동안 우리가 1일차에 이제 몇 시간씩 계속 강의를 해드렸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짧게는 6분에서 10분 아니면 길게는 20분 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좀 유튜브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의 법학원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에 그 무료 영상으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 그죠? 변리사 이제 수험생이시고 또 이제 변리사 어떤 정보를 좀 얻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변리사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 되려고 만든 강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매년 이제 4월이나 5월에 항상 상표법 기본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 2달에 걸쳐서 강의를 항상 하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입문 강의를 좀 듣고서 항상 기본 강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올해 2021년도에 처음으로 입문 강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른 학원에는 없어요, 이런 게. 제가 일부러 무료라도 하는 게 좀 알려드리고, 윤영근 변리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의도 하고, 또 어떻게 쉽게 설명하는지, 또 이게 뭐 맞아야지 또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듣는 게 아니라 또 자기가 직접 봐야죠. 그렇죠? 소개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쁘다고 아니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내가 봐야죠. 직접 봐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맞는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문 강의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뭐 나중에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이런 입문 강의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짧은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용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쉽게 좀 뭐 그냥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린 편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민법, 특허법을 듣고 나면 제 입문 강의는 너무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실질적인 법률,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뭐 심사 기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4월이나 5월 달에는 또 이제 또 올해 또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또 1차 기본 강의 이제 교재도 이제 윤상표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출간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아니면 또 학원에서 우리 합격의 법학원 학원에서 상표법이라든지 변리사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제 뵐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상표법 공부할 때 요 기본 강의 딱 하기 전이라면 이런 것들 잘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상표법 기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 강의를 뭐 제 걸 안 들으셨다면 뭐 다른 강의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잘 하시고요. 변리사 공부를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 그러면 이제 경마장 말처럼 딴 데 보지 마시고 집중해서 딱 계속해서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안 느껴지지만 이게 마라톤이거든요. 매일 뭐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서 뭐 한두 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서 그거를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변리사 시험입니다. 전문직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확보를 해야 되고 결국엔 고득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 공부 열심히 하는 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학원에서 여러분들한테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그렇죠? 변리사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표 특히 뭐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상표법이니까 상표법에서 결국엔 고득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도록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뭐 상표법 기본 강의나 다른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